가난했던 나라가 보낸 아이, 다시 돌아와 가족이 되다. 1963년 충청남도 금산의 작은 마을. 그해 가을 5살 여자아이 하나가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왜 떠나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잠시 더 좋은 곳에 가 있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여자가 되었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딸이었는지 그 기억의 조각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2003년 그녀는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상처와 원망을 넘어 이해와 용서에 이르는 긴 여정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1963년 가을, 충청남도 금산군의 작은 마을은 추수를 마친 고요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논에서는 볏짚을 태우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집집마다 추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난은 여전히 이 땅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5남매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부지런한 주부였습니다.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그리고 아들, 막내딸. 5 아이는 가난했지만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막내딸, 그녀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수미라고 부르겠습니다. 5살 수미는 밝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막내딸을 사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수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막내, 오늘도 예쁘네.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고 수미는 그 품에서 세상이 안전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언니들도 막내를 귀여워했습니다. 새 언니는 수미의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남동생은 누나를 따라다니며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집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3년 여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의 빚보증을 섰고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빚은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밭을 팔고 집을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돈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졌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은 쓰러졌고 빚은 산더미였고 5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큰언니는 15살이었고 막내 수미는 5살이었습니다. 큰언니가 동생들을 돌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집에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와 하얀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미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른들의 얼굴이 심각하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수미를 불렀습니다. 수미야, 너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을 거야. 수미는 물었습니다. 어디요? 더 좋은 곳이야. 거기서는 밥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어. 언제 돌아와요? 곧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5살 아이에게 이별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아버지가 수미를 안아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 언니도 수미를 안아주었습니다. 수미야, 잘 다녀와. 응, 곧 돌아올게. 수미는 낯선 사람들의 차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와 언니들, 그리고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곧 올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사라지고 낯선 길이 펼쳐졌습니다. 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족과 40년간의 이별이 될 거라는 것을, 그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수미는 작은 가방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니가 만들어준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수미가 가져간 전부였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수미는 처음 보는 많은 아이들 사이에 섰습니다. 모두가 낯설었습니다. 선생님이 수미를 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 곧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수미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들. 수미는 가족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미의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언니들의 웃음. 모든 것이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5살 아이의 기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시간은 수미에게 기다림으로 기억됩니다. 아이는 매일 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오실까? 오늘은 엄마가 오실까? 일요일이 되면 고아원에는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을 가거나 과자를 먹거나 안아주고 갔습니다. 수미는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수미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미는 기다렸습니다. 1달, 2달, 석 달.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거구나. 그 깨달음은 5살 아이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수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닫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놀았지만 진짜로 웃지는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수미를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 너무 조용해. 5살인데 웃지를 않아. 하지만 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미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노래, 언니들의 웃음. 하지만 아침이 되면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수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수미야, 사무실로 와. 수미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고 옆에는 낯선 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수미야, 이분들이 너를 데려가실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로 갈 거야. 수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그게 어디죠? 거기는 아주 좋은 곳이야.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수미는 외국인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미야, 가자. 이분들이 너를 키워주실 거야. 선생님이 수미의 손을 잡아 외국인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수미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낯설었습니다. 며칠 후 수미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공항으로 가는 차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수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 이후 40년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 수미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친절했습니다. 백인 부부였고 자녀가 없어서 수미를 입양했습니다. 그들은 수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에밀리. 수미는, 아니 이제는 에밀리는 그 이름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한국 이름 수미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한국어도 잊혀졌습니다. 6살 아이의 언어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양부모는 에밀리를 사랑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반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머리, 검은 눈, 다른 생김새. 처음에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요. 한국이 어디야? 에밀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어딘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은 따돌림으로 변했습니다. 넌 왜 우리랑 달라? 넌 진짜 미국인이 아니야. 아이들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에밀리는 상처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동양인 얼굴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얼굴이 싫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양부모는 에밀리를 위로했습니다. 에밀리, 넌 특별한 아이야. 내 모습은 아름다워. 하지만 에밀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뿐이었습니다. 10대가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미국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관한 책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언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내 가족을 찾으면 어떡하지? 그들이 나를 버린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답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에밀리는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책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잊으려 했습니다. 대학 시절 에밀리는 다른 한국계 입양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체성, 소속감, 뿌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에밀리는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의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은 가족의 자리였습니다. 진짜 가족, 혈연의 가족. 대학을 졸업한 후 에밀리는 취업을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했습니다. 일은 잘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에밀리는 여전히 꿈을 꿨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의 얼굴들.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목소리, 언니들의 웃음. 그 기억은 너무 희미해서 진짜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20대 후반 에밀리는 프랑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마이너스 피에르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사진작가였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사진 전시회에서 에밀리와 만났습니다. 에밀리는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장마이너스 피에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에밀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이야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웃었습니다. 긴 이야기죠. 그들은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양된 아이, 한국에서 온 아이, 정체성을 찾지 못한 여자.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그게 당신의 전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에밀리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양부모와 몇몇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에밀리는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에 집을 얻었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사진 작업을 계속했고 에밀리는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삶은 새로웠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에밀리는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2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에밀리는 딸을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혈연으로 연결된 첫 번째 사람이야. 그 생각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딸의 이름은 소피였습니다. 에밀리는 소피를 사랑했습니다. 밤낮으로 돌봤고 노래를 불러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되는 것, 그것은 에밀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3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루카였습니다. 이제 에밀리에게는 남편, 딸,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아이들, 안정적인 일. 에밀리는 행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빈 공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에밀리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내 진짜 엄마는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내 언니들은 어떻게 자랐을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에밀리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소피가 물었습니다. 엄마의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에밀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진짜 엄마를 몰라. 루카도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아니, 아직. 아이들의 질문은 에밀리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나의 과거를 모른 채 살 거야? 내 아이들에게 나의 뿌리를 말해줄 수 없는 거야?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에밀리의 고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가족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에밀리는 놀랐습니다. 가족을? 네, 한국에 있는 당신의 진짜 가족 말입니다. 당신은 늘 궁금해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찾으면 어떡해요? 그들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렇다 해도 진실을 아는 게 낫지 않을까요? 평생 궁금해하며 사는 것보다. 에밀리는 침묵했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내가 도와줄게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날 밤 에밀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찾는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몇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찾아보자. 내 뿌리를.
2003년 봄, 에밀리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를 돕는 비영리 단체를 찾았습니다. 뿌리찾기 센터라는 이름의 단체였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1964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제 한국 가족을 찾고 싶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입양 기록, 지역 정보, 그리고 당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가족을 찾아드립니다.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신청서를 열었습니다. 질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입양 날짜, 기억나는 것들. 에밀리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쓰면 모든 게 시작될 거야. 가족을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내 삶은 변할 거야. 며칠 동안 신청서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것을 바라만 봤습니다. 쓰려고 했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를 버린 거라면? 만약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만약 그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밀리는 원망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가족. 그들이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남편 장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신청서 작성했어요? 아직. 무엇이 망설여지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두려워요. 뭐가 두렵죠? 거절당하는 게, 버려진 이유를 알게 되는 게. 장 피에르는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어떤 답을 듣든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에밀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수미 추정, 생년월일 1959년 추정, 입양 날짜 1964년, 출신지 충청남도 금산 추정. 기억나는 것 아버지의 품, 3명의 언니, 1명의 남동생, 작은 시골 마을, 산과 들판. 에밀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어렴풋한 이미지만 남아있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뿌리찾기 센터에서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찾고 가족을 추적하고 연락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1달, 2달, 3달. 에밀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 혹시 기록이 없는 건 아닐까?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이메일이 왔습니다. 뿌리찾기 센터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씨, 저희가 당신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에밀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찾았다고? 정말? 메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언니 셋, 남동생이 모두 살아계십니다.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도 당신을 평생 찾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원하십니까? 에밀리는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가족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습니다. 언니들도 동생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나머지 가족은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장 피에르가 에밀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에밀리. 당신이 가족을 찾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셔요. 정말 다행이에요. 에밀리는 뿌리찾기 센터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연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먼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없었기에 영어로 쓴 후 뿌리찾기 센터에서 한국어로 번역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언니들, 오빠에게 저는 수미입니다. 아니, 지금은 에밀리라고 불립니다. 40년 만에 편지를 씁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억하는지 물으신다면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은 거의 희미합니다. 하지만 가끔 꿈을 꿉니다.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언니들의 웃음소리.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꿀 때마다 제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고 지금은 프랑스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났고 소피와 루카라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저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하셔야 했는지. 언젠가 한국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엄마를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언니들과 오빠를 만나고 싶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메우고 싶습니다. 사랑을 담아 수미 에밀리. 편지를 보낸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뿌리찾기 센터를 통해 번역된 편지였습니다. 우리의 막내 수미에게 내 편지를 받고 우리 모두 울었단다. 엄마는 하루 종일 내 편지를 품에 안고 있었어. 언니들도 오빠도 모두 기뻐했어. 수미야, 우리는 너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엄마는 40년 동안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내가 떠난 후 엄마는 입양기관에 수없이 편지를 보냈어. 너를 찾아달라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지만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찾을 수 없었어. 아빠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를 그리워했어. 마지막 말씀이 수미를 찾아라였어. 수미야, 우리는 내가 미국에서 잘 자라서 다행이야. 좋은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도 낳고. 내가 행복하다니 엄마가 제일 기뻐하셔. 사진을 보내줄 수 있니?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고 싶어. 우리 사진도 보내줄게. 그리고 수미야, 한국에 와.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우리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어. 사랑하는 언니들과 오빠가. 편지와 함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사진을 봤습니다. 나이든 여자들과 한 남자. 하지만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매. 그리고 가운데에 앉아있는 노인. 에밀리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따뜻한 미소. 에밀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몇 달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에밀리는 가족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큰언니는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았고 둘째 언니는 두 아이, 셋째 언니도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동생은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에밀리에게는 조카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금산과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금산의 작은 집에서 큰언니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몸이 불편하셔. 허리와 무릎이 안 좋으셔서 멀리 나가시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오면 우리가 공항에 마중 나가고 엄마는 금산 집에서 기다리실 거야. 큰언니가 편지에 썼습니다. 2003년 가을, 에밀리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2003년 10월, 에밀리는 가족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0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장피에르,
소피, 루카 모두 함께였습니다. 큰 트렁크에는 에밀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와 언니들, 오빠를 위한 선물. 프랑스 향수, 초콜릿, 스카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특별한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양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 학교 사진, 졸업 사진, 결혼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40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렘, 두려움, 기대, 불안.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소피가 물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응, 많이.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에밀리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렇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냄새도 소리도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았습니다. 에밀리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가족을 만나는 거야.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사람들 사이를 둘러봤습니다. 어디 계실까? 그때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미야. 에밀리는 그쪽을 봤습니다. 3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얼굴들이었습니다. 언니들과 오빠. 에밀리는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들, 오빠. 큰언니가 에밀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꽉. 수미야, 우리 막내. 40년 만이구나. 언니는 울었습니다.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오빠도 다가와 에밀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수미야, 정말 왔구나. 정말. 에밀리도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꿈꿨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재회. 한참을 울고 나서 큰언니가 에밀리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막내가 이렇게 컸어. 언니들도 많이 변하셨어요. 그럼 4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도 이제 할머니들이야. 그들은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었습니다. 오빠가 장피에르와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메제랑 조카들이구나. 안녕하세요. 장피에르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이 소피와 루카를 안아주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조카들 어서와. 소피와 루카는 낯설어했지만 언니들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수미야, 엄마가 금산에서 기다리고 계셔. 우리 지금 바로 갈 거야. 네, 빨리 가고 싶어요. 공항버스 타고 대전까지 갈 거야. 거기서 형부랑 조카가 차 가지고 마중 나와 있어. 그 차 타고 금산 가면 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대전행 버스를 탔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한국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본 소감이 어때? 큰언니가 물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럼 60년대 한국은 정말 가난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만들었어. 에밀리는 감동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하지만 그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2시간 후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한 남자와 젊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부다.
둘째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큰언니의 남편과 큰조카 딸이 마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미 왔구나. 반갑다. 형부가 에밀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부님. 어서 와.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빨리 가자. 형부의 차는 큰 SUV였습니다. 에밀리 가족과 언니들, 오빠 모두 타기에 충분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형부가 운전대를 잡았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금산까지 1시간 걸려.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시골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산, 들판, 작은 마을들. 이런 풍경.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풍경을 본 것 같았습니다. 수미야, 저기 보여. 셋째 언니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이 금산이야, 우리 고향. 에밀리는 산을 봤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차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 에밀리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는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야. 내가 태어난 곳이야. 에밀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 차가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도착했어. 엄마 집이야. 모두 차에서 내렸습니다. 에밀리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에밀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등이 약간 굽은 노인. 하지만 눈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수미야.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에밀리는 엄마에게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엄마가 에밀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수미야. 우리 막내. 돌아왔구나. 40년 만에. 엄마는 울었습니다. 에밀리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언니들도 오빠도 장피에르도 소피와 루카도 모두 울었습니다. 마당에 서서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운 후 엄마가 에밀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막내가 이렇게 예쁘게 컸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큰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준비하셨어. 내가 오는 거 알고 며칠 동안 음식 만드셨어.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앉아라. 다들 앉아. 밥 먹자. 모두가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에밀리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에밀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먹어라. 많이 먹어. 엄마가 에밀리 앞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에밀리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 어디선가 먹어본 맛. 어린 시절의 맛. 맛있어요, 엄마.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어를 할 수 없었고 가족들은 영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뿌리찾기 센터에서 통역 자원봉사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고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를 보내셨어요? 통역사가 에밀리의 말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미야, 엄마가 말해줄게. 그날의 이야기를. 통역사가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엄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내 아빠가 친구의 빚보증을 섰어. 그 친구가 돈을 못 갚고 도망갔지. 빚이 우리한테 왔어. 엄청난 금액이었어. 집도 팔고 밭도 팔았지만 모자랐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통역사가 차분하게 영어로 옮겼습니다. 아빠가 그 충격으로 쓰러졌어. 뇌출혈이었어. 병원비도 없었어. 집에서 간호했는데 아빠는 일을 못하게 됐어. 엄마 혼자 5 아이를 키워야 했어. 에밀리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품팔이를 나갔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지. 하지만 돈이 부족했어. 아이들은 배가 고팠어. 특히 너와 내 남동생은 어려서 밥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입양기관 사람들이 왔어. 그들은 말했어.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학교도 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엄마는 거절했어. 하지만 그들은 계속 왔어.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밤마다 고민했어. 너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를 보내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여기 있으면 굶을 것 같았어. 엄마는 결국 결정했어. 너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자고. 엄마. 수미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에밀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에밀리도 울었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를 통해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통역사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수미야, 저 잘 살았어요, 엄마. 행복하게 살았어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우리 딸 고마워. 엄마는 에밀리를 꼭 안았습니다.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수미야, 엄마는 4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입양기관에 수없이 편지를 보냈어. 하지만 기록이 없어서 찾을 수 없었어.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둘째 언니가 이어받았습니다. 엄마는 내 생일마다 밥상을 차렸어. 내가 없어도. 그리고 기도했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셋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랬어.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 수미를 찾아라. 수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아빠가 사랑한다고 전해라. 통역사가 차분하게 모든 말을 영어로 옮겼습니다. 에밀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은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 다 이해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엄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맛있어요, 엄마.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엄마는 계속 에밀리 앞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40년 동안 못해준 것을 지금이라도 하려는 듯. 식사 후 에밀리는 큰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가져온 선물이 있어요. 정말? 뭔데? 에밀리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예쁘게 포장된 선물들을 꺼냈습니다. 프랑스 향수, 초콜릿, 스카프. 와, 이게 다 뭐야? 언니들이 기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언니들이랑 엄마, 오빠 드리려고요.
엄마에게는 특별히 고급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언니들은 향수를 받았고 오빠는 넥타이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수미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에밀리는 가장 중요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큰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건 제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첩이에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기 때 에밀리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아기였을 때구나. 엄마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유치원생 에밀리, 초등학생 에밀리, 중학생 에밀리.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족들은 감탄했습니다. 예쁘게 잘 컸네. 이 사진은 졸업식이구나. 이건 결혼식 사진이야. 장피에르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을 보며 언니들이 웃었습니다. 매형 잘생겼네.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피와 루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들. 엄마는 사진첩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미야. 이게 제일 귀한 선물이야.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볼 수 있어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엄마. 에밀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사랑은 똑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에밀리를 불렀습니다. 수미야, 엄마도 줄 게 있어. 엄마는 방에서 예쁘게 포장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한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내 한복이야.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었어. 아름다운 한복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 엄마가 만든 건 아니고 지난달에 맞춘 거야. 내가 온다고 해서. 에밀리는 한복을 안아보았습니다. 너무 예뻐요, 엄마. 고마워요. 입어봐. 내가 한복 입은 모습 보고 싶어. 에밀리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언니들이 도와줬습니다. 와, 예쁘다. 소피가 엄마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장피에르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름다워요, 에밀리.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엄마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 한복 입으니까 진짜 한국 사람 같네. 엄마는 소피와 루카에게도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즈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소피가 한복을 받으며 좋아했습니다. 루카도 파란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와, 나 멋있어. 멋있어. 조카들이 웃었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도 한복을 입어보려 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장피에르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 매형은 좀 커서. 큰언니가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언니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근처에 개량 한복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큰 사이즈도 있을 거예요. 다음 날 가족들은 함께 개량 한복 가게에 갔습니다. 장피에르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았습니다.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멋진 개량 한복이었습니다. 장피에르가 입어보니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와, 매형. 완전 한국 사람 같아요. 조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피에르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거 프랑스로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사드릴게요.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랑스 돌아가면 특별한 모임 있을 때 입고 갈게요. 제 친구들한테 한국 문화를 자랑하고 싶어요. 장피에르의 말을 통역사가 옮기자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매형이 정말 좋은 사람이네. 우리 문화를 존중해줘서 고마워. 에밀리는 남편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피에르는 자신의 뿌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당에서 감나무 아래에서
엄마, 언니들, 오빠, 에밀리의 가족 모두가 함께 40년 만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 엄마가 죽을 때까지 간직할 거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행복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돌아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통역사가 말을 옮기자 에밀리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그날 밤 에밀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엄마에게 내 성장 사진첩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엄마도 나에게 한복을 선물하셨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장피에르도 개량 한복을 선물 받았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는 나의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해줍니다.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통역사 덕분에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어도 안아주고 손을 잡고 함께 웃으면 마음이 통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금산에서 사흘을 보낸 후 가족들은 서울로 갔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의 수도를 보고 싶었고 언니들도 수미에게 서울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큰언니 부부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에밀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넓은 도로, 빠르게 발전한 나라의 모습. 서울이 정말 대단하죠? 큰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져요. 첫 번째 목적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와, 장피에르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크네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대 유물들, 도자기, 그림, 불상. 장피에르는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밀리, 봐요. 이 도자기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네요. 통역사가 함께 와서 전시물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고려청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장피에르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섬세하고 우아하네요. 한글 전시실에 도착했을 때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특히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게 한글이군요. 네, 세종대왕이 만드신 글자입니다.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전시 패널에는 세종대왕의 이야기와 한글 창제의 역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1443년에 만들어졌고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음과 자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15세기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다니.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한자는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드신 거죠. 정말 대단한 업적이에요. 프랑스도 문자가 있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건 아니거든요. 장피에르는 한글 자모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정말 독특하네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요. 와, 정말 과학적이네요. 장피에르는 한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나라는 정말 대단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글은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에요. 에밀리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뿌리, 자신의 문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소피와 루카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저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그래, 프랑스 돌아가면 배우자. 박물관을 둘러본 후 가족들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전통 한식당이었습니다. 비빔밥, 갈비찜, 잡채가 나왔습니다. 맛있어요.
루카가 비빔밥을 먹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장피에르도 갈비찜을 먹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매번 감탄하게 돼요. 오후에는 경복궁에 갔습니다. 웅장한 궁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입구에는 한복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큰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복 입고 궁궐 구경하자. 좋아요. 모두가 한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에밀리는 분홍색 한복을, 소피는 노란색을, 루카는 파란색을 입었습니다. 장피에르는 회색 개량 한복을 입었습니다. 언니들과 오빠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모두가 전통 의상을 입고 경복궁을 걷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사진 찍어요. 큰 조카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근정전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가족들. 에밀리는 행복했습니다. 이 사진 평생 간직할 거예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궁궐을 돌아다니며 통역사가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왕들이 살던 곳입니다. 1395년에 지어졌고 장피에르는 건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목조 건축인데 이렇게 오래 유지되다니 놀라워요.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물을 지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서 끼워 맞추는 방식입니다. 장피에르는 감탄하며 건물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회로 연못 앞에서 에밀리는 멈춰 섰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연못에 비친 누각, 주변의 나무들. 정말 아름다워요. 그치? 여기가 제일 예뻐. 둘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연못 앞에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에밀리는 정말 한국 여인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피. 궁궐을 나오며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 조상들이 살던 곳이구나. 이 땅이 나의 뿌리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문화를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을 나온 후 가족들은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전통거리였습니다. 한복가게, 전통 공예품 가게, 차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인사동이야. 전통적인 물건들을 살 수 있어. 큰언니가 설명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언니들은 에밀리를 한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였습니다. 수미야, 우리가 너한테 줄 게 있어. 가게 주인이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언니들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름다운 나전칠기 보석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자개가 반짝이며 빛을 발했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이건 한국 전통 공예품이야. 너한테 주고 싶었어. 프랑스 가져가서 써. 언니들 고마워요. 에밀리는 보석함을 안아보았습니다. 정교한 세공, 아름다운 무늬. 한국의 전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언니가 다른 선물도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차 세트였습니다. 이건 전통 찻잔이야. 프랑스에서 차 마실 때 써. 셋째 언니는 에밀리에게 비단 보자기를 선물했습니다. 이거로 소중한 물건 싸서 보관해. 오빠는 전통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써. 에밀리는 선물들을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언니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우리 막내한테 40년 동안 못해준 게 많아. 이건 그냥 작은 선물이야. 에밀리는 가족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장피에르와 아이들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장피에르는 전통 붓과 먹을 받았고 소피와 루카는 전통 인형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피에르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인사동을 거닐며 에밀리는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신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 전통 차 가게에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대추차였습니다. 맛있어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이 차는 몸에도 좋아. 큰언니가 설명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그때 큰언니가 에밀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미야, 이게 뭐예요? 사진이야. 옛날 사진. 에밀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에밀리와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엄마가 준비하신 거야.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야. 남산에서. 남산이요? 응. 엄마랑 아빠가 너를 데리고 남산에 갔었어. 거기서 사진을 찍었지. 엄마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어. 에밀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자신, 젊은 부모님.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 아빠가 이 사진을 너한테 주고 싶어 하셨어. 그리고 말씀하시길 가능하면 그 장소를 다시 가보고 싶다고. 정말요? 응. 엄마는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지만 우리라도 가보자. 그 장소를 찾아서 똑같이 사진을 찍자.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꼭 가요. 다음 날 가족들은 남산으로 갔습니다. 서울타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사진 배경에 보이는 나무와 건물을 단서로. 여기인 것 같은데? 셋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여기야. 큰언니가 확인했습니다. 40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나무는 자랐고 주변은 변했지만 그곳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소피와 루카를 양옆에 두고 장 피에르도 함께. 큰언니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웃어봐. 사진을 찍었습니다. 40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에밀리는 울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엄마, 아빠랑 함께. 그래. 너 여기 있었어. 우리도 같이 왔었어. 둘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조금. 에밀리는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높은 곳, 탑, 부모님의 손. 기억나? 언니들이 놀랐습니다.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가족들은 남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타워 앞에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발전한 나라. 와, 정말 멋지다. 장 피에르가 감탄했습니다. 에밀리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가 태어난 나라구나. 이 도시가 내 뿌리의 일부구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이 그 나라의 일부라는 것이. 소피, 루카 봐. 저기가 할머니 나라야. 엄마 나라야. 와, 정말 크고 멋지다. 가족들은 남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산하며 에밀리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엄마한테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남산 다녀왔어요. 엄마는 화면으로 가족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엄마랑 아빠랑 저랑 찍었던 그 자리에서요. 사진을 보여주자 엄마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정말 고마워. 엄마, 저 기억났어요. 조금이지만 남산에 갔던 거. 정말 기억나? 네, 엄마 손잡고 걸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랑 같이 걸었지, 우리 막내. 통화를 마치고 에밀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넘어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울에서 사흘을 보낸 후 가족들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속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속초는 바다가 있는 곳이야. 동해 바다. 정말 아름다워. 큰언니가 설명했습니다. 바다요? 좋아요. 소피와 루카가 좋아했습니다. 엄마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몸이 불편했지만 막내딸과 함께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큰언니 부부의 차와 남동생의 차, 2대를 타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차 안에서 가족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해 바다로 가요. 언니들이 옛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에밀리는 노래를 몰랐지만 리듬에 맞춰 박수를 쳤습니다. 3시간 후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고 푸른 동해. 와!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바닷가로 갔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을 담그자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다다. 루카가 뛰어다녔습니다. 소피도 모래를 만지며 즐거워했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바다 예쁘죠? 그래, 예쁘다. 수미랑 같이 바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해. 통역사가 옆에서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에밀리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장피에르는 카메라를 들고 가족들을 찍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뛰어노는 아이들, 함께 앉아있는 에밀리와 엄마, 모래성을 싸는 언니들. 이 순간들을 다 기록해야죠. 장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해산물 식당에 갔습니다. 싱싱한 회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식 회야.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 큰언니가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가 회를 먹어봤습니다. 신선하고 맛있어요. 프랑스의 회와는 다른 맛이네요. 그치? 한국 회는 특별해. 에밀리도 회를 먹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소피와 루카는 매운 것을 못 먹어서 구운 생선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루카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은 바닷가 카페로 갔습니다. 통유리로 된 카페에서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노래방 기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래 부르자. 셋째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노래방이요? 응. 한국 사람들은 노래방 정말 좋아해. 큰언니가 먼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트로트였습니다. 구성진 목소리로. 다른 손님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둘째 언니, 셋째 언니도 차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미야, 너도 불러봐. 언니들이 권했습니다. 저는 한국 노래를 몰라요. 그럼 영어 노래 불러. 에밀리는 부끄러웠지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어 팝송을 불렀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통하지 않는 언어였지만 음악은 통했습니다. 장피에르도 프랑스 샹송을 불렀습니다. 멜로디가 아름다웠습니다. 와, 이모부 목소리 좋다. 조카들이 감탄했습니다. 소피와 루카도 동요를 불렀습니다. 귀여운 목소리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어. 통역사가 말을 옮기자 에밀리도 눈물이 났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가족들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장피에르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에밀리 행복해요? 장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요?
당신이 저를 설득했잖아요. 가족을 찾으라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행복을 못 느꼈을 거예요. 장 피에르는 에밀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당신의 가족이 저를 받아들여줘서, 당신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두 사람은 바닷가에 서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소피와 루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도. 가족 넷이 함께 안았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언니들과 오빠도 각자의 가족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엄마는 큰언니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에밀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속초에서 가족들과 바다를 봤습니다. 회도 먹고 노래방도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언니들, 오빠와도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통역사님 덕분에 대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함께 웃고 안고 노래하면 마음이 통합니다. 장 피에르는 정말 좋은 남편입니다. 제 문화를 존중하고 가족을 사랑해줍니다. 한복도 입고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역사에도 관심을 가져줍니다. 소피와 루카도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2주의 여행이 너무 소중합니다. 매 순간이 기적 같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속초에서 이틀을 보내고 가족들은 다시 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의 한국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금산집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요리를 하고 마당에서 감을 따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에밀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통역사도 함께였습니다.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수미야, 엄마가 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엄마, 괜찮아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평생 미안할 거야. 너를 보냈던 그날을 엄마는 평생 잊을 수 없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내가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매일 기도했어. 엄마, 저 정말 잘 살았어요. 좋은 양부모님 만났고 교육도 받았고 좋은 남편도 만났어요. 엄마가 저를 보낸 덕분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엄마 진심이에요. 엄마는 저를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엄마는 에밀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이렇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저도 미안해요. 어렸을 때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아프셨는지. 수미야.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엄마의 막내, 엄마의 보물. 두 사람은 오래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 40년의 아픔, 40년의 그리움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에밀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엄마의 일기야. 내가 떠난 후부터 쓴 거야. 에밀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글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읽을 수 없지만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어. 나중에 한국어 배우면 읽어봐. 엄마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통역사가 몇 줄을 읽어주었습니다. 1963년 11월 3일. 수미가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울고 있습니다. 수미가 잘 먹고 있을까요? 건강할까요? 엄마는 수미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울었습니다.
엄마의 아픔이, 엄마의 사랑이 그 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 일기 평생 간직할게요. 고마워 우리 딸. 출발 전날 큰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에밀리의 환송회였습니다. 큰 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수미 이모, 가지 마요. 어린 조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이모는 프랑스에서 살아야 해. 하지만 다시 올게 약속할게. 정말요? 응, 정말이야. 조카들과 사진을 찍고 선물을 주고받고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에밀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수미야, 건강해야 해. 잘 먹고 잘 자고. 네, 엄마. 아이들 잘 키우고. 네. 그리고 엄마 잊지 마. 엄마, 어떻게 잊어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다시 와야 해. 약속해. 네, 엄마 1년에 한 번은 꼭 올게요. 엄마는 에밀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예쁜 딸 행복해야 해.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날 밤, 에밀리는 엄마 곁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엄마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가. 우리 딸. 사랑해. 엄마, 저도 사랑해요. 꼭 다시 올게요. 언니들도 오빠도 에밀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수미야, 연락 자주 해. 네, 언니. 자주 할게요. 소피와 루카도 조카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놀자. 응.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조카들도. 에밀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금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40년 전처럼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 자신의 고향. 다시 올게. 에밀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언니들과 오빠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수미야, 잘 가. 건강해. 네, 언니들도. 다음에 또 와. 네, 꼭요. 마지막 포옹을 하고 에밀리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언니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안녕, 엄마 안녕, 언니들. 안녕, 오빠 다시 올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가슴 속에는 한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프랑스로 돌아온 후 에밀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빈 공간이 채워졌습니다. 뿌리를 찾았고 가족을 찾았고 자신을 찾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에밀리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인의 얼굴. 예전에는 싫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한국인이야. 그리고 그게 아름다워. 에밀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프랑스에 사는 여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5 남매 중 막내딸. 에밀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엄마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소피와 루카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애들아, 한국말 배워보자. 좋아요, 엄마.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레시피로 김치찌개,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것과 똑같아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그치? 할머니 레시피야. 장피에르는 한국 문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역사책을 읽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배울수록 감탄하게 돼요. 프랑스 친구들 모임에 개량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장피에르, 그 옷 정말 멋진데? 어디서 샀어? 이건 한국 전통 의상이에요. 제 처가댁에서 선물 받았죠. 한복이라고 합니다. 장피에르는 자랑스럽게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에밀리는 매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약속대로 엄마를 만나고 언니들을 만나고 조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에밀리는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사람들. 2015년 엄마가 8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밀리는 즉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엄마, 사랑했어요.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에밀리는 관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장례식 후 에밀리는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미야, 엄마가 행복하게 가셨어. 내가 돌아와서. 저도 엄마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 수미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다였어. 에밀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엄마를 만났고 사랑을 나눴고 용서하고 이해했습니다. 그 후로도 에밀리는 매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엄마는 없었지만 언니들이 있고 오빠가 있고 조카들이 있습니다. 2020년 에밀리는 자서전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찾은 뿌리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입양아들이 에밀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에밀리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프랑스 집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엄마의 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이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66년 10월 15일 수미가 미국에 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수미가 8살이 되었겠네요. 잘 자라고 있을까요? 엄마는 수미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엄마의 그리움이 한 줄 한 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피에르가 다가와 에밀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날 밤 에밀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나는 60세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삶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5살에 가족과 헤어졌고 40년 동안 뿌리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가족을 찾았고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얼굴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얼굴, 나의 얼굴. 이제 나는 내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입양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두 문화를 경험했고 더 넓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가난했던 나라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내 부모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40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아름다운 궁궐, 풍부한 문화.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나에게는 새 나라가 있습니다. 태어난 나라 한국, 그리고 자란 나라 미국, 살고 있는 나라 프랑스. 새 문화가 나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장피에르는 정말 좋은 남편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내 문화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받아들여줍니다.
소피와 루카도 자신들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제 나는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가족입니다. 에밀리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언니들, 오빠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